부잣집 도련님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은퇴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파셨다는 소식을 듣고 それで僕は本郷に下宿を用意いたしました。 갑작스럽게 이사하게 됩니다. 남자가 이사한 곳은 작은 하숙집 2층에 있는 단칸방. 남자는 짐을 옮기며 가볍게 하숙집 아가씨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남자에게 반한 걸까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ごめんなさい。下では妹や弟がうるさくてゆっくり手紙も書けないんです。その手紙読ませてもらえませんか。嫌よ。嫌だわ。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남자의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남자는 그렇듯 자신에게 푹 빠진 여자의 마음을 빠르게 눈치챕니다. 그리고 귀찮다는 생각에 すまないけどね、電車通りの薬局に行って春もちんを買ってきてくれないかな。あんまり疲れすぎて顔がほてってよく眠れないんだ。 여자를 쫓아내려 심부름을 시키는데 여자는 남자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お金は。いいわよ。お金なんて。 기쁘게 남자의 심부름을 하러 떠납니다.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돈이 없으면 여자를 떠나게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게 되니 여자 곁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여자들은 남자의 생각을 뒤엎고 기꺼이 うちが稼いであげてもダメなの？ 자신이 번 돈으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죽음까지도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듯 모든 여자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선택하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소설 인간 실격을 아시나요? 일본에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에 오른 작품으로 일본인들은 작품을 교과서에 실을 정도로 높이 평가합니다. 1948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지금은 클래식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품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제가 추측하기에 부끄러움 그리고 인간 혐오이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저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하자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나마 완전에 가까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인지하는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지는 사람이다.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 실격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담은 작품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저는 힐링이 되는 영화를 주로 소개해드리는 편이라 요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작품을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작품이 영화 바닐라 스카이의 대사에서도 언급됐던 Because without the bitter, baby, the sweet ain't as sweet. 쓴맛에 해당하는 즉 세상을 입체적으로 아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 아닐까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신과 의사 정우열님의 말씀과도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라는 거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나를 볼 때도 편하고 남을 볼 때도 편하고 맥락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짐작했기 때문에 작품을 본 초반에는 기분이 안 좋아지실 수 있을지라도 곱씹어 볼수록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작품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현재 영화 인간 실격은 OTT나 DVD를 통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말을 포함해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또 영화가 원작의 높은 가치를 다 담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전 위대한 개츠비를 소설과 함께 소개해드렸듯 원작 속 문구와 함께 작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을 사로잡은 인간의 나약함을 낱낱이 파헤친 파괴적인 작품 인간 실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바 요조의 삶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화려했습니다. 의원이신 아버지는 돈과 명예를 모두 지니셨고 요조는 그런 아버지 아래 풍족한 삶을 누렸죠. 하지만 그 때문일까요? 요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짐작한 여러 물품들이 실은 실용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만나는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너는 참 행운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 질려버렸죠.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돈 때문에 산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 아닐 거야. 그러나 어쩌면 아니 그것도 알 수 없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저는 이웃사람하고 거의 대화를 못 나눕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웃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삶이라는 것 밖에 내가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돼. 나는 무야, 바람이야, 텅 비었어.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긴 데다 공부도 잘하는 탓에 요조는 원치 않게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요조는 스스로를 장난꾸러기로 꾸며 사람들의 주목을 스리슬쩍 피했는데요. 어째서일까요? このクラスは大場さえいれば寸分いいクラスなんだけどもな。わざとやったんだべ。 같은 반 소년 다케이치는 한눈에 요조의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된 나날의 불안과 공포. 할 수만 있다면 아침, 낮, 밤 24시간 꼬박 다케이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가 비밀을 퍼뜨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도저도 다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그의 죽음을 빌 수밖에 없다 라고까지 외고르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를 죽이려는 마음만은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이 저를 죽여줬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이 닿았는지 요조는 다케이치와 말을 트게 되고 다케이치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요조는 다케이치의 호감을 사기 위해 귀청소까지 직접 해주는데요. 요조의 보살핌을 받은 다케이치는 곧 요조에게 女子さんも出るな 라고 말하고 그것은 몇 년 뒤 악마의 예언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요조는 여자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난해하다,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유는 여자들은 자기가 먼저 유인했다가도 내치고 또 남이 있는 곳에서는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다가도 아무도 없으면 꼭 끌어안고 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一緒に出てしまった方がいいんだよ。 과격한 소리를 내고 내용 없이 진부한 이야기를 내뱉으며 흥을 깨다가도 단 것을 주면 기분이 나아지는 면면이 귀찮고 또 소름 끼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케이치는 요조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는 예언 외에 또 다른 예언을 하나 건넸는데요. 바로 和毛の枝エヴァ恋ダバどんだすんげえな地獄の真っ答えんだなおめだばわかるんだな誰さも見せたことねえけどおめには見せてやるオラのおばげおめだばえらい描きになる 요조가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조는 미술에 흥미가 깊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림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요조가 관리가 되길 바라셨고 그렇게 요조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채 순순히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지겨웠고 결국 그렇게 공부는 뒤로 한 채 학교보다 화방에 자주 다니다 그곳에서 호리키 마사오라는 한 미술학도를 만나게 됐죠. 호리키는 요조를 보자마자 그가 대단히 순박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5円貸してくれないか。よし、飲みに行こう。俺が君におごるんだからな。 오엔을 요조에게서 받은 뒤 요조를 한 술집에 데려갔고 요조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죠. 初めて画塾で見かけた時から君に注目していたんだ。それそれ。はにかむようなその微笑みそれが見込みのある芸術家特有の表情なんだ。ねえリスコさん、オーバー美男子だろ。僕は美術学校に入ろう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いやつまらん。学校はつまらん。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요조는 도쿄를 안내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자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호리키를 만났고 그를 호인이라고 짐작 곁에 두기로 결심했죠.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도회지의 건달을 만난 것입니다. 호리키하고 교제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호리키가 상대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소위 정열이 분출하는 대로 온종일 시시한 얘기를 계속 짓거려대서 둘이서 걷다가 지쳐도 어색한 침묵에 빠지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요조는 이후 호리키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호리키를 통해 술과 담배, 마르크스와 여자를 배웠습니다. 묘한 배합입니다만 사실입니다. 특히 요조는 호리키가 안내한 공산주의 독서회에 다니는 것을 썩 즐겼는데요. 이유는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마음에 들었고 또 비합법을 행한다는 사실에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음지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자 또는 악덕한 자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의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다정한 마음은 저 자신도 황홀해질 정도로 정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는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곧 아버지께서는 아들 요조가 지내는 도쿄 저택을 처분하셨고 요조는 얼마 뒤 아버지가 마련하신 작은 하숙집으로 이사하게 됐죠. 그렇게 요조는 그날 이후 난생 처음으로 돈에 쪼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조의 외모에 반한 하숙집 아가씨는 요조가 그러한 변화에 요동치는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요조의 옆에 어떻게든 있으려 애썼습니다. ごめんなさい。下では妹や弟がうるさくてゆっくり手紙も書けないんです。 요조는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때문에 여자를 방에서 내쫓기 위해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여자는 お金はいいわよ。お金なんて。 오히려 기뻐하며 자리를 떴죠.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여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조는 곧 하숙집 아가씨로부터 몸을 피해 호리키와 오래전 함께 방문했던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고작 10엔뿐. 하지만 갈 곳이 없는 만큼 용기를 내 한 여급에게 10円しかないんだそのつもりで 돈이 없지만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여성은 걱정 말라고 말하며 요조를 자리로 안내했고 요조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며 묘한 편안함을 느꼈죠. 걱정 마세요. 말투에 어딘지 관서지방의 사투리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의 와들와들 떨던 마음을 묘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아니, 돈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걱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츠네코로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히로시마에서 도쿄까지 왔는데 안타깝게도 사기죄로 잡혀 형무소에 들어갔다고 하죠. 요조는 츠네코와 함께 있으며 묘한 편안함을 그리고 신기하게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솜방망이에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행복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는 겁니다. 저는 상처 입기 전에 얼른 이대로 헤어지고 싶어 안달하며 예의 익살로 연막을 쳤습니다. 金の切れ目が円の切れ目ってのはねあれは解釈が逆なんだよ金がなくなると女に振られるという意味じゃないんだ男は金がなくなると意気消沈して妙にひがんだりしてねついには破れかぶれになる男の方から女を振るんだよ 그렇게 요조는 더 행복해지기 전에 얼른 츠네코와의 인연을 정리합니다. 한 달이 지나 호리키는 요조에게 함께 카페에 놀러 가자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벌일 행동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요조에게 경고하는데요. 女級にキスしてもいいか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카페에 들어서자 호리키의 옆자리에 츠네코가 앉고 요조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차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대항도 못하고 경고도 못하는 스스로를 자조하죠. 그런데 상황은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やめたさすがの俺もこんな貧乏くさい女には 호리키가 츠네코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위 속물들의 눈으로 보면 츠네코는 취한의 키스를 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그저 초라하고 궁상맞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의외였지만 뜻밖에도 저는 청천벽력에 박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글쎄 듣고 보니 이건 묘하게 지쳐빠진 궁상맞은 여자로군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없는 사람끼리의 동질감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와서 츠네코가 사랑스럽고 불쌍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미약하게나마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金の切れ目が縁の切れ目。冗談かと思ってたら本気か。うちが稼いであげてもダメなん？ダメ。 츠네코는 삶에 지쳤습니다. 살아가는 행위에 이제 힘을 쓸 수 없어 하죠. 그렇게 츠네코는 요조에게 함께 죽자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지친 요조는 그런 츠네코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둘은 이른 아침 거리를 헤매다 우유를 파는 이를 발견하고 함께 우유를 마시는데요. あなた払うといて。 요조는 우유값을 계산하려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갑에는 동전 세니뿐. たったそれだけ？ 요조는 그런 츠네코의 말에 크게 상처받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말이었던 만큼 쓰라렸습니다. 필경 당시의 저는 아직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때 저는 자진해서라도 죽으려고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바다로 떠납니다. 츠네코는 この帯はお店のお友達から借りてる帯やから。 친구에게 빌린 허리띠를 풀고 붉은 실로 자신의 다리와 요조의 다리를 이은 뒤 함께 바다로 천천히 들어가죠.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 이름도 얼마가는 소위 뉴스가치라는 것이 있었는지 신문에서도 꽤 크게 다루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죽은 츠네코가 그리워서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까지 만났던 숱한 사람들 중에 그 궁상맞은 츠네코만을 좋아했던 것이니까요. 요조의 가족들은 술집 여자와 바다에 뛰어든 막내에게 크게 화냅니다. 의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오갔다고 하죠.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남자 넙치는 이후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 요조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다만 넙치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죽을 생각을 하는 것이 호사스럽다고 여기고 때문에 요조에게 상당히 차가운 태도를 보이죠. 一体これからどうするつもりでいるんですか? 넙치는 추궁하듯 요조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요조의 가족들은 요조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면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내주겠다고 넙치에게 미리 일러두었죠.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넙치는 사실을 밝히기보다 굳이 둘러 요조를 떠보고 요조는 넙치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몰라 망설이다. 画家です 화가가 되어 돈을 벌겠다 선언하죠. 저는 그때 목을 움츠리고 웃던 넙치의 얼굴에 떠오른 정말이지 간사스러운 그림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멸 같기도 하면서 경멸하고는 또 다른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바닷속 천길만길 깊은 곳에나 그런 기묘한 그림자가 떠돌고 있을까? 뭔가 어른들 생활의 제일 밑바닥을 얼핏 보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돈은 고향에서 보내주기로 되어 있다고 왜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에 따라서 제 마음도 결정되었을 텐데 저는 그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요조는 참지 못하고 넙치의 집을 나와 길을 헤맵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만날 만한 사람이 없죠. 요조는 그렇게 돌고 돌다 어쩔 수 없이 호리키의 집으로 향하고 요조의 소식을 들은 호리키는 아연실색하며 요조를 맞이합니다. 호리키는 그날 도회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타산적인 약삭빠름입니다. 시골뜨기인 제가 아연해져서 눈을 크게 뜰 만큼 냉랭하고 교활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저처럼 그저 끝도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나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호리키가 그렇듯 요조를 반기지 않은 것은 요조를 향한 경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인물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죠. 호리키와 만나기로 한 여자 시즈코는 장소에서 기다리기보다 호리키의 집에 들르는 것이 빠르겠다 판단했는지 호리키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그렇게 요조와 마주합니다. とにかくお前はすぐに帰ってくれ。家出してるくせにのんきな面しやがって。お宅はどちらなのですか？大久保です それなら社の近くですから。 시즈코는 호리키의 그림을 빠르게 접수하고 요조와 함께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호리키는 그런 요조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죠. 夫と死別して5年になるの。私子持ちの職業婦人っていうのかしら。 출판사에서 일하는 시즈코는 그날 이후 아이와 요조와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아저씨가 새아빠로 들어오니 딸아이 시게코도 반기는 듯하죠. 自分で稼いだ金で
酒いやタバコくらいは買いたいんだ。堀木より僕の方が絵はずっと上手だよ。あなたは真面目な顔をして冗談を言うから可愛い。漫画なら間違いなく堀木よりうまく描ける。そうね。実は私も感心してたの。やってみたらどう？社の編集長に頼んであげてもいい？ 여자보다는 돈. 어쨌든 시즈코를 떠나 자립하고 싶다고 혼자 생각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해봤지만 오히려 점점 더 시즈코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가출 뒤처리라든가 이런 일 저런 일 거의 전부를 이 남자 못지않은 고슈 여자에게 신세지게 되어 저는 시즈코에게 한층 더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 미약한 구원은 시게코였습니다. 시게코는 그때쯤에는 저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父ちゃん、お祈りをすると神様が何でもくださるって本当？そうしげちゃんには何でもくださるだろうけどもお父ちゃんにはダメかもしれない。どうしてダメなの？親の言いつけに背いたから。そう？お父ちゃんはとてもいい人だってみんな言うけどな。そうかいそうかい。しげちゃんは一体神様に何をおねだりしたいの？しげこはね、しげこの本当のお父ちゃんが欲しいの。 화들짝 놀라고 아찔하게 현기증이 났습니다. 여기에도 나를 위협하는 끔찍한 인간이 있었구나. 타인, 불가사의한 타인, 비밀투성이 타인. 시게코의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신을 아빠라고 따르던 시게코가 실은 자신을 아빠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조는 어린아이마저도 타인 앞에서 속내를 숨긴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받고 누구도 보이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なぜ大人がお酒を飲むの？お父ちゃんはね、好きでお酒を飲んでるのではないんですよ。あんまりいい人だから。いい人はお酒を飲むの？そうでもないけど。 행복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 같은 멍청이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이제 곧 두 사람을 망쳐놓을 거야. 조촐한 행복. 착한 모녀에게 행복을. 만일 하느님께서 나 같은 놈의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아. 기도하겠어. 別れてきた。 그날 이후 요조는 시즈코의 집을 나오고 마담의 허락 아래 단골 술집에 2층에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ようちゃん上にいるの？一緒にどうかな？ようちゃん、藤田さんのご指名よ。 술집에 들르는 손님들은 요조에게 대단히 친절합니다. 다정하게 대해주고 술까지 건네줘. 요조는 술집 손님들의 심부름도 종종 맡는데요. 그러던 중 술집 앞 담배가게 아가씨 요시코를 알게 되고 いけないわ。毎日酔っていらっしゃる。なぜいけないんだ？どうして悪いんだ？キスするぞ。してよ。よしこちゃんの手相か。お願いですからこれ以上飲まないでくださいな。やめるよ。たった今から一滴も飲まない。 저도 모르게 요시코에게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말은 말일 뿐 사람은 배신을 거듭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요조는 요시코와 약속하고 얼마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요시코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요시코는 すみません。誓うよ。今度こそ飲まない。ダメよ。お酒飲みの真似なんかして。だって誓ったのだもの。飲むわけないわ。 요조의 순수성을 믿고 또 믿고 요조는 그런 요시코에게서 숭고함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요조는 자신보다 어린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코는 달랐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죠. 요조는 요시코와 결혼하며 술을 끊고 만화 그리기도 고정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요조의 생활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죠. 저를 마음으로부터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서 나도 어쩌면 차차 인간다운 것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생각이 희미하게 가슴속을 훈훈하게 덮여주기 시작하던 참에 호리키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리키와 나 서로 경멸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소위 교우라는 것이라면 저와 호리키의 관계도 교우였음은 틀림없습니다. 飲もうか。
よし 둘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호리키는 お前みたいに罪人じゃないんだからね。俺は道楽はしても女から金を巻き上げたり女を死なしたりなんてしねえよ。 요조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싫은 일을 당해도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항변 하나 제대로 못하는 성격의 요조는 호리키의 말에 불쑥 화가 나다가도 곧 덤덤하게 아니 내가 나쁜 거야 라고 고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은 벌어지죠. 호리키는 배가 고프다며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무언가에 깜짝 놀란 듯 곧바로 요조에게 돌아오고 요조를 부엌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요조는 요시코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되죠.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든 회피하는 성격 때문에 요시코를 구하기는커녕 방으로 피해버리고 호리키는 그런 요조에게 同情はする。だからこれでお前も少しは思い知ったろ。俺はもう二度とこの家には来ないよ。まるで地獄だ。でもよしこちゃんだけは許してやれ。お前だってどうせろくなやつじゃないんだから。 굳이 쓴소리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남편에게 주기 위해 잠두콩을 샀던 요시코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다던 남자는 요시코를 덮쳤고 요조는 요시코의 그런 어떤 사람도 믿어 의심치 않는 성격이 화를 불렀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받죠.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도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그 뒤에도 오래오래 저한테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비루하게 쭈뼛쭈뼛 남의 안색만 살피고 남을 믿는 능력에 금이 가버린 자에게 요시코의 순결무구한 신뢰심은 그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상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누런 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생을 순수하게 살아온 요시코에게 있어 그에게 닥친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마치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아 벌벌 떠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둘의 관계는 그렇게 점차 불편해지고 다시 술을 찾기 시작한 요조는 으슥한 밤 설탕을 찾던 중 부엌 구석에 놓인 수면제를 하나 발견하죠. 수면제의 양은 상당합니다. 분명 수면만을 위한 용도는 아닐 터. 요조는 요시코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것에 절망하고 홀린 듯 알약을 모두 자기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뒤였죠. 何かと忙しいのにこんなことやられた日にはこっちの命がたまらない。 넙치는 요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따름이죠. 인간의 더러운 면면을 여러 번 마주한 요조 또한 이제는 넙치의 그런 태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何気がついた？よしこと別れさせて。僕は女のいないところに行くんだ。 요조의 절규를 들은 넙치는 그런 요조를 마냥 비웃죠. 요조는 자신의 몸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제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현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죠. 요조는 곧 약을 구하기 위해 약방을 들르는데요. 약방 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사람 또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남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까. お酒をおよしにならなければ私の主人も酒で金を殺すだなんて言って酒浸りになりました。 술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부인은 그 때문인지 요조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조혈제, 비타민 주사제, 칼슘, 소화제 등 여러 약품을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それからどうしても何としてもお酒が飲みたくてたまらなくなった時のお薬です。 술이 마시고 싶어 못 견딜 때만 쓰라며 모르핀 주사액을 하나 포장하죠. 요조는 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즉 술보다 모르핀이 낫다고 믿은 것이죠. 그렇게 요조는 조금씩 술 대신 약을 하게 되고 결국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あの薬をください。患者は月末に何とか払うから。お勘定ではいつでも構わないんです。でも警察がうるさいから困ります。そこを何とか頼む。キスしてあげるから。 이 약품 또한 소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불결하고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절감하게 된 것은 이미 완전한 중독자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아무리 일을 늘려도 약의 사용량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약방빚은 끔찍할 정도의 액수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제 얼굴만 보면 눈물을 보였고 그러면 저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 마지막 생명의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여자 관계를 뺀 모든 사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곧 넙치를 아들에게 보내죠. 그렇게 요조는 넙치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에 탄 뒤 한 병원에 도착합니다. 요조는 그곳이 요양원일 것이라 짐작, 이제는 회복에만 전념하겠다 다짐하는데요. 그런데 웬걸 그곳은 요양원이 아닌 정신병원이었고 요조는 자신이 가족들의 속임수에 홀딱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죠.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넙치는 아버지께서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큰형이 요조에게 과거의 일을 묻지 않고 생활 걱정도 시키지 않을 테니 그 대신 도쿄를 떠나 시골에서 지내라 라고 시킨 사실을 알게 되죠. 요조는 순순히 큰형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넙치를 따라 남쪽 마을로 내려가고 시골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서 식모 한 사람과 살게 되죠. 60살 가까운 테츠는 때때로 요조의 곁에 과하게 달라붙고 요조는 테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짐작, 둘은 점차 부부처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눈에 띄게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 이상으로 봅니다.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는 새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사기 위해 도해지로 나옵니다. 그러다 낯이 익은 인물 교바시 작은 바에 마담을 만나죠. 마담은 다자이 오사무에게 당신은 요조를 알고 있었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른다고 답하자 그에게 소설의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공책 3권과 사진 3장을 건네죠. 남이 떠맡긴 글은 작품으로 쓰지 않는 다자이에게 있어 그제야는 그리 탐탁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책을 펼친 순간 마지막 장까지 손을 떼지 못하고 결국 요조의 이야기를 재료로 써야겠다고 결심. 다음날 마담에게 요조가 아직 살아있는지 물어보죠. 그러자 마담은 노트를 받은 것은 약 10년쯤 전이라 이제는 생사를 알 수 없다고 답하며 요조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려는 다자이에게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알던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눈치 빠르고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 하느님같이 착한 아이였어요. 소설 인간실격은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생과 닮아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부잣집 아들의 수제, 여성과 함께 죽음을 꿈꾸고 자기 혐오에 빠져지는 삶이 다자이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이죠. 다자이 오사무는 중의원이셨던 아버지 아래 부유하게 자랐고 이후 아버지께서 고리대금업으로 큰 돈을 버신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혐오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자이는 고뇌의 영감을 통해 부잣집 아들로서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하죠. 나는 천민이 아니었다. 나는 19살 먹은 고교생이었다. 반에서 나 혼자만 두드러지게 호사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실격은 여러모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작품인 듯 합니다. 일본에서는 소설 인간실격을 영화화한 것은 물론 다자이 오사무의 일생을 영화화하기도 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작품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소설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글을 쓴 작가의 일생이 궁금하시다면 오구리 슌이 연기하고 니나가와 미카 감독이 연출한 영화 인간실격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